조항무 N 통증. 통증 진료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병원에 가실 때 어떤 자료들을 들고 가야 될지,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가셔야 될지 사실은 좀 잘 낯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병원 가실 때, 통증 진료 받으실 때 요것만 이렇게 준비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나 자신을 내가 알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통증뿐만이 아니고 내가 심혈관계, 뇌혈관계 약을 먹고 있으면은 아스피린이라든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검사했던 검사 결과하고 사진, 판독지까지 다 이제 저장해가지고 CD 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인쇄를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모아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료를 이때까지 검사를 했는데 그거를 안 가지고 가시면은 새 병원에서는 검사를 새로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돈 아깝고 시간 아깝잖아요. 이런 부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은 사진만 CD 안에 넣어가지고 들고 가시는데 판독지까지 같이 챙기시라. 판독지까지 같이 챙기시라 하는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 증상에 대한 파악이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아프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하면은 통증이 더 악화가 되더라.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변화 양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저리 말로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또 이제 맥락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시면은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서 오시면은 제일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약 봉투 들고 오시면은 그약 그걸 보면은 의사들이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은 뭐 조그만한 하얀색 동그란 알약인데 뭐 알파벳 A가 적혀 있는 약들 뭐 그런 것도 엄청나게 너무 많아가지고 약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처방전을 들고 오시고 요즘엔 또 약국에서 이제 약봉투, 종이봉투, 큰 봉투에 어떤 약인지 어떤 용량인지 잘 적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도 적혀 있으시면은 그 약이 뭔지 적혀 있는 노란 봉투, 노란 봉투는 아니고 종이 봉투를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주사를 받았을 때는 어떤 부위의 주사를 맞았고 그 주사는 무엇인지, 스테로이드가 혹시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면은 저희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술 권유를 이때까지 받았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만약에 받았다면은 어디에 어떤 수술을 권유받았는지 말씀 주시면은 정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해 오시면 제일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A4 용지 한 장에 딱 요약해서 오시면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려야지 나 자신에 대해서 숨기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숨기면은 중복 치료 가능성이 있고 중복 투약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 가능성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같은 거를 다시 새로 해야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검사 결과는 들고 오세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했던 엑스레이, CT, MRI, 뼈 스캔, 골밀도, 근전도, 신경 검사 등 혈액 검사까지 들고 오시면 제일 좋고요. 영상 검사는 CD로 복사해 와서 등록해 주세요. 새로운 병원 원무과에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들 잘 하고 계신데 CT나 MRI 같은 경우 판독지도 꼭 같이 챙겨 와 주십시오. 판독지도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판독지를 챙기면 좋은 이유는 영상의학과 내지는 이제 판독을 하는 교수님들이 또 이제 추가적인 판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MRI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 더 잘 보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두 명의 전문의께서 이제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더 정확해지겠지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상태가 파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판독이 없으면은 추가적으로 판독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진을 새로 찍든지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뭐 중복으로 돈이 드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세이브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사를 다 들고 오셔도 재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왕왕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엑스레이는 일단 기본 검사니까 재검사가 좀 잦은 편이고, 그 다음에 MRI 같은 사진을 찍기는 하셨는데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경과가 됐거나 갑자기 지금 증상 양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상도 문제라든지 초점이나 각도 문제도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싼 검사를 또 하면은 아깝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CT나 MRI, 뼈 스캔, 골밀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등 CD를 복사해 와서 새로운 병원 원무과에 등록해 주시고 판독지도 꼭 같이 챙겨 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릴 때는 나의 통증도 알려드리지만 나의 지병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약물이나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지, 폐소공포증이 있는지, 혈압이나 심장, 뇌혈관 약을 먹고 있는지,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꼭 처방전을 들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준비물을 들고 오셔야 되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상태에 대해서 통증 증상이나 이때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지병이 있는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지 A4 용지 한 장에 요약해 오시면 제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병원 처방전을 꼭 들고 오세요. 어떤 약을 들고 계신지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뇌혈관병 약을 들고 계시면 꼭 처방전을 들고 와 주십시오. 이전 병원에서 검사 결과지 들고 오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영상은 꼭 CD로 복사하셔가지고 새로운 병원 원무과에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검사 결과의 판독지도 같이 챙겨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에 가실 병원이 대학병원이라면은 진료 의뢰서를 챙기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자, 이렇게 팁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팁들을 실천하셔가지고 좋은 진료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